한 명에게 모두 날릴 뻔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미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그녀의 정체, 충격적입니다. 제 아들과 재산을 어떻게 구해냈을까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경고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로 67, 제 이름은 강미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자네 한우 사장이라고 부르죠. 서울 강동구에서 30년 넘게 운영해온 제 가게는 이제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소고기 한 점을 고를 때도 제 눈에 들어와야 매장에 들릴 수 있고 양념 하나도 제가 직접 확인해야 손님 상에 올라갑니다. 미자 사장, 또 일찍 나오셨네. 오늘도 기운 팔팔하시구먼. 아침마다 고기를 들여오는 도매상인의 인사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초롱초롱합니다. 머리는 은발이 반이 넘었지만 염색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제 인생의 훈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남편은 아들 승우가 대학교 1학년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벌써 17년 전이네요. 처음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죠. 당장 대학생 아들 학비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유, 그때는 정말 앞이 안 보였어. 아들놈 학교 보내려고 식당 문 열고 닫는 시간이 새벽 4시에 밤 10시였으니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어. 식당은 남편과 함께 시작했지만 그가 떠난 후에는 제가 혼자 꾸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는데 점점 손님이 늘어나서 자리를 넓히고 직원도 늘렸습니다. 이제는 주방장 포함해 직원이 8명이나 됩니다. 모두 5년 이상 함께 일한 가족 같은 사람들이죠. 아들 승우는 제 자랑입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IT 기업에서 개발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겼지만 워낙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여자친구 한 명 제대로 사귀지 못했었죠. 그런 아들이 드디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승우야, 너 35에 장가가면 내가 손주 얼굴 보기 전에 죽을라고 그러니? 제가 늘 농담 삼아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웃기만 하더니 몇 달 전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내줘요.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오는구나 싶었죠.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려왔습니다. 어머, 그래? 누구? 혹시 여자친구니? 에이, 엄마도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봐요. 식당으로 데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집안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온 집안이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고 머리도 단정히 손질했습니다. 가게 일도 미리 주방장에게 맡기고 그날은 딱 우리 아들과 그 친구만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사실 기대가 컸습니다. 워낙 똑똑하고 성실한 아들이라 좋은 사람을 만났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우리 승우는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을 믿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니 여자를 고를 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참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더군요.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식당이 북적거렸지만 제가 미리 예약해둔 안쪽 룸은 조용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가장 좋은 자리죠. 음식도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최상급 한우 등심과 갈비, 육회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잊지 않았고요. 오후 6시가 되자 식당 문이 열리고 승우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오는데 첫인상부터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마른 체형에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쁘다고 할 만한 외모였죠. 엄마, 이쪽은 고윤지예요. 내가 말했던 아들의 소개가 끝나기도 전에 그 여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고윤지라고 합니다. 승우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식당도 너무 멋지네요. 목소리는 물 흐르듯 부드럽고 웃는 모습이 마치 꽃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첫인상만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죠. 어서 와요. 우리 승우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오는구나 싶어서 아침부터 준비했어. 아이고, 저 때문에 어머님이 신경 쓰셨다니 죄송해요. 근데 어머님 정말 승우 오빠랑 닮으셨네요. 피부도 고우시고. 여자의 칭찬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외모를 칭찬해 주니 말이죠.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지는 금융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대학은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지금은 강남에서 혼자 원룸에 살고 있다고 했죠. 부모님은 분당에 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 일로 윤지 회사에 갔다가 만났어요. 프로젝트 미팅에서요. 맞아요, 어머님. 처음에는 정말 업무적으로만 만났는데 승우 오빠가 너무 성실하고 똑똑해서 점점 마음이 갔어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요. 윤지의 말에 승우는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상기된 것을 보니 정말 이 여자에게 마음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30년 넘게 봐온 내 아들인데 저렇게 여자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윤지는 제 요리 솜씨를 연신 칭찬했습니다. 어머, 이 고기 정말 부드럽네요. 어머님 역시 소문대로예요. 이런 맛집을 운영하시다니 대단하세요. 그런데 식사가 이어지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의 질문이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죠. 어머님, 이 가게 건물도 어머님 소유세요? 와, 이 동네 땅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자리니까 그냥 호기심에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건물은 30년 전에 남편이랑 같이 대출받아서 샀어. 그때는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지. 아, 그럼 지금은 대출 다 갚으신 거죠? 이 동네 건물이면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몇십억은 하겠네요? 그 말에 좀 불편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재산 내역을 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도 눈치를 챘는지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윤지야, 그런 건 물어보면 안 돼. 먹자, 고기 식기 전에. 아, 미안해요. 너무 궁금해서. 어머님 실례했네요. 순간적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님, 승우 오빠가 강남에 아파트 있다고 하던데 혹시 어머님이 사주신 거예요? 윤지야. 왜? 나 궁금해서 그냥 물어본 건데. 승우가 윤지를 제지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강남 아파트는 제가 승우에게 결혼자금으로 미리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2년 전에 샀죠. 당시에는 승우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제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선물해 주려고요. 그래, 내가 마련한 거야.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와, 부럽다.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집값이 미쳤잖아요. 신혼부부가 집 장만하기 진짜 어렵다던데. 그 말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여자가 과연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지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순간 승우에게 물었습니다. 승우야, 너 이 여자 진짜 마음에 들어? 엄마, 왜 그런 질문을 해요? 당연하죠. 윤지가 너무 좋아요. 첫 만남이라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평소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미 빠져 있는 모습이었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싶었습니다. 윤지가 화장실에서 돌아온 뒤로도 식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자리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윤지의 질문들이 모두 재산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이었죠. 어머님, 혹시 가게 말고 다른 사업도 하세요?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면 투자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난 이 가게 하나로 평생 살았어. 주식이나 투자는 잘 모르고. 아, 그래도 부동산은 좀 갖고 계시겠네요? 요즘은 현금보다 부동산이 최고잖아요. 승우가 또다시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윤지는 끈질기게 재산 관련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저의 재산 목록을 체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승우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던 아들이 윤지 앞에서는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지야, 다음 주에 내가 새 차 받아. 그거 타고 제주도 여행 한번 가자. 비행기 표는 내가 끊을게. 정말? 오빠 최고야. 나 제주도 이번에 새로 생긴 5성급 호텔 가보고 싶었는데.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갑자기 돈 쓰는 것에 너그러워진 이유가 다 이 여자 때문인가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지는 제 팔짱을 끼며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같이 식사해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좋은 데 데려갈게요. 그러면서 슬쩍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그 아파트로 이사 갈 거예요. 그쵸, 오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결혼 이야기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제 아들의 아파트를 자기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파트는 아직 제 명의였습니다. 글쎄, 그건 두 사람이 결정할 일이지. 맞아요. 근데 어머님이 허락해 주셔야죠. 아직 어머님 명의니까. 제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한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승우한테 들었나? 아니면 알아봤나?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택시를 타고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식당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보는 예쁜 여자가 우리 아들을 좋아한다는 기쁨도 잠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윤지의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던진 말, 어머님 명의니까.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아들과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집이 누구 명의인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혹시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이런 생각들로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봐왔던 경험이 자꾸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대체로 틀린 적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승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윤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그래. 예쁘고 똑똑해 보이더라. 더 이상의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결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윤지가 승우를 데리고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해 왔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에서 상견례까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아들이 큰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승우는 2번이나 윤지와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만난 지 겨우 3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너무 서두른다 싶었지만 아들의 기쁜 얼굴을 보니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한정식 집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식당에 도착해 기다리는데 승우와 윤지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윤지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비싸 보이는 구두, 귀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까지. 어머, 오늘 많이 꾸몄네. 예쁘구나. 고마워요, 어머님.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죠. 그런데 승우의 얼굴은 왠지 굳어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물어보려는 찰나 식당 문이 열리고 윤지의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특히 윤지 어머니 장현숙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반면 아버지 고용기는 조용하고 주눅든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부인의 그늘에 가려진 것 같았죠.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지 어머니 장현숙이라고 합니다. 길이 막혀서 좀 늦었네요. 사돈 되실 분이 벌써 와 계셨군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 눈빛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자리에 앉고 음식이 나오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각자 어떤 일을 하는지 등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식당이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요즘 장사 잘 되세요?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해서 단골이 많아요. 30년이면 건물도 벌써 다 갚으셨겠네요? 요즘 강동구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또다시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어쩐지 불편했지만 첫 만남이니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네, 오래전에 대출은 다 갚았습니다. 역시 우리 윤지가 시어머니 복은 타고났나 봐요. 우리는 애 아빠가 사업에 실패해서 고용기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장현숙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면서 장현숙의 질문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재산이 얼마인지, 승우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질문. 사돈어른, 혹시 승우 씨 명의로 된 송파 아파트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신혼집으로 딱 좋겠죠? 아직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신혼집을 논하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그 집은 아직 제 명의였습니다. 그 집은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승우가 결혼하면 줄 생각이었지만. 아, 그러시구나. 그럼 결혼하면 바로 이전하실 거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신혼집부터 확실히 해야 마음 편하게 산다던데.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윤지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그 아파트로 이사 갈 거예요. 그쵸, 오빠? 승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용기는 대화 내내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부인을 말리려는 듯 팔꿈치로 쿡쿡 찔렀지만 장현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사돈어른, 결혼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혹시 사돈댁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겨우 첫 상견례인데 벌써 돈 이야기라니요. 게다가 딸을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신랑 측의 비용 부담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그건 좀 더 천천히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 날짜도 잡지 않았고,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것 따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차피 한 가족이 될 텐데 여유 있는 쪽에서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자리가 정말 불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승우가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장현숙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윤지 잘 부탁해요. 저희가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딸은 정말 착하게 키웠어요. 사돈댁 며느리로 손색 없을 거예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저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것 같았죠.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승우에게 물었습니다. 윤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정말이니? 글쎄요. 윤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좀 힘들다고. 그런데 윤지 어머니는 명품 옷에 가방에. 그게 다 진짜라면 꽤 비싼 물건들인데. 엄마, 남의 집 사정을 너무 캐물으면 안 돼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윤지와 그 어머니의 태도,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아버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3일째 되는 날 저녁, 승우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딘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죠. 웬일이니? 오늘 윤지랑 약속 없어?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제 옆에 앉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고 윤지랑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말을 흐리는 아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런 표정은 어릴 적 무언가 잘못했을 때 지었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말해봐. 송파에 있는 엄마 아파트요. 제 이름이랑 윤지 이름으로 공동명의 해주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공동명의라니요? 그것도 제 재산을 처음 만난 지 몇 달 안 된 여자와 나누라고요? 승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공동명의야?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결혼 전에 재산 관계를 확실히 해두는 게 서로 믿음이 생긴대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윤지가? 승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나 봅니다. 아니, 그냥 요즘 추세가 그렇다고. 윤지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대요. 분명 윤지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승우야, 그 집은 내가 30년 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야. 내 결혼 선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공동명의는 안 돼. 왜요? 엄마는 윤지를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니? 윤지는 그냥 안정감을 원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 집인데 자기 이름이 없으면 불안하대요. 불안하다니요. 과연 그게 다일까요? 윤지의 진짜 의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승우야, 결혼하면 내 이름으로 해줄게. 하지만 공동명의는 안 된다. 그 말에 승우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이렇게까지 윤지를 못 믿을 줄 몰랐어요. 윤지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야. 어느 부모가 자식 결혼도 하기 전에 며느리 될 사람한테 재산을 절반씩 나눠줘?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윤지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아요? 상처? 내 재산을 달라는데 안 준다고 상처를 받는다고? 그게 말이 되니?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승우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중히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엄마가 이렇게 나오다니. 그 말을 남기고 승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윤지라는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몇 달 만에 내 아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다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승우가 화를 내고 나간 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오늘은 회사 근처에서 잘 깨우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걸까요? 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과 나누라는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윤지와 그 어머니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재산만 캐묻더니 이제는 아파트 공동 명의까지 요구하다니. 다음 날 아침 식당에 출근했지만 도통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음식 주문을 2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소금과 설탕을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습니다. 점심 타임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 오랜 단골 손님인 이영숙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웃에 살면서 20년 넘게 단골이 된 친구 같은 존재였죠. 이영숙 씨는 제 얼굴만 보고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오랜 친구의 직감이었겠죠. 영수가, 나 요즘 고민이 많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윤지와의 첫 만남부터 상견례 자리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승우가 갑자기 아파트 공동 명의를 요구한 일까지. 이영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 전에 신혼집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보통 양가가 비용을 반반씩 부담할 때의 이야기라고요. 한쪽에서 모든 비용을 대고도 공동 명의를 해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식당 주방장 김 씨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자기 조카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신랑 측에서 집을 마련해줬지만 명의는 아들 단독으로 했다고 합니다. 신부 측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요. 그치?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 이영숙 씨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지인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고요. 딸을 시집 보냈는데 사위가 장인어른에게 사업 자금을 요구했대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딸이 너무 우는 바람에 결국 돈을 줬는데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날아갔다는 겁니다. 설마 우리 승우가 그런 꼴을 당하게 될까? 이영숙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두는 게 좋다고요. 사랑에 빠진 남자는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서요. 오후에는 또 다른 친구 박정혜 씨에게 전화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정혜 씨는 조금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동 명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특히 여자 쪽에서는 결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무 구식으로 생각하는 걸까? 그건 아니야. 너무 급하게 공동 명의를 요구하는 건 확실히 이상해. 그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건 더더욱 이상하고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역시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승우였습니다. 윤지의 말이라면 뭐든 믿는 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승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다시 얘기하자라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또 그 이야기를 꺼낼 테고 제가 거절하면 더 큰 갈등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윤지 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 승우가 말한 대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강남 아파트 공동 명의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의심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특히 상견례 날 본 장현숙의 행동, 그리고 고용기의 어색한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제 직감은 지금까지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윤지와 그 가족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윤지 가족의 진짜 모습을 알아낼 수 있을까? 문득 예전에 식당 일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준 심부름센터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었죠. 내일 아침 첫 일로 그곳에 연락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승우와의 주말 대화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30년 넘게 한우를 고르는 안목으로 사람의 진심도 알아볼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 이번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주말 아침 식당을 비우고 집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승우와의 대화가 있을 날이었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오늘 대화가 우리 모자 사이에 큰 골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10시 현관문이 열리고 승우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헬쑥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요즘 고민이 많았나 봅니다. 밥 먹었어? 뭐 해줄까? 됐어요, 엄마. 그냥 얘기부터 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승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말했던 아파트 공동명의 건. 그래, 내가 생각해봤어. 너 결혼하면 내 이름으로 바꿔줄게. 아니요, 엄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윤지랑 저랑 공동명의로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얼마나 믿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윤지의 말에 그만큼 휘둘리는 걸까요? 승우야, 그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결혼도 하기 전에 왜 공동 명의를 해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네. 윤지가 불안해해요. 혹시 결혼 후에 엄마가 마음 바꾸면 어떡하냐고.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언제 말을 바꾼 적이 있다고 그런 의심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언제 말 안 지킨 적 있었니? 그런 식으로 엄마를 믿지 못한다니
서운하다, 승우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서류상으로 확실히 해두는 게 서로 편하대요. 누가 그래? 윤지가? 그 여자가 도대체 뭐라고 하길래 내가 이렇게 변한 거니? 승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윤지를 그 여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미래의 아내예요. 미래의 아내라고? 결혼도 안 했는데? 넌 윤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데? 충분히 알아요. 윤지는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자꾸 이렇게 의심하니까 상처받아요. 상처? 내 재산을 요구하는 게 상처받을 일이니? 승우야, 정신 차려. 내가 이러는 게 정상이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우리 집에서 이런 언쟁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그 집 살 사람은 저랑 윤지예요. 그냥 등기부등본에 이름 하나 올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름 하나가 문제가 아니야. 내 재산의 절반을 넘기는 일이라고.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그때 승우가 폭발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는 윤지를 처음부터 못마땅해 했잖아요. 제가 누구랑 결혼하든 간섭하고 싶은 거죠? 나이도 35인데 아직도 저를 애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야. 너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 윤지가 내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고. 그 말에 승우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그런 말 취소해요. 윤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윤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너는 윤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데? 그 가족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제대로 알아? 물론이죠. 윤지 아버님은 사업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우가 말을 얼버무리는 것을 보니 제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아들조차 윤지 가족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우야, 난 내 엄마야. 내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윤지와 그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뭔가 이상하지 않니? 엄마가 이상해요. 왜 자꾸 윤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윤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이 아니라 그냥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결혼은 일생일대의 결정이잖아. 저는 충분히 생각했어요. 윤지가 제 평생의 짝이에요. 근데 엄마는 자꾸 방해만 하시네요. 대화는 점점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승우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만 내고 있었죠. 결국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승우야, 내 말 들어. 그 아파트는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이름으로만 바꿔줄 거야. 공동명의는 절대 안 돼. 그 말에 승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윤지한테 엄마가 우리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할게요. 그럼 됐죠? 내가 언제 너희 결혼을 반대했니? 난 그냥 공동명의만 안 된다는 거야.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엄마는 윤지를 며느리로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요. 아들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 불안함일까요? 왜 그렇게 윤지의 편을 들며 필사적으로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난 윤지한테 갈 거예요. 엄마가 마음 바꾸시면 연락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승우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평생 지켜온 내 아들이 저를 떠나 그 여자에게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고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본능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와 그 가족에게는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 저녁 결심을 했습니다. 윤지와 그 가족에 대해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요. 예전에 식당 일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았던 정직한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소장은 제 사정을 듣고 바로 다음 날 만나자고 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정 소장은 50대 중반의 사내로 전직 경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고 했죠. 정 소장님, 제 아들 결혼 문제로 고민이라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위화감, 상견례 자리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아파트 공동명의 요구까지. 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아, 그런 사례 많이 봤습니다. 요즘 이런 결혼 사기가 늘고 있어요. 특히 재산 있는 집 아들들을 노리는 케이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정말 결혼 사기일까요?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가족의 재정 상태, 과거 이력, 신용 기록 등을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비용은 좀 들겠지만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고윤지 씨, 부모님 성함이 고용기, 장현숙 맞으시죠? 주소지는 분당이라고 하셨고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전달했습니다. 정 소장은 3일 안에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제 모성의 본능이 이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승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했구나. 미안해.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보자. 진심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건 원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승우의 답장은 냉담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틀 동안 식당 일에 집중하며 정 소장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정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사장님,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투에서 뭔가 심각한 내용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정 소장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요. 말씀해 보세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된 정보만 확인했습니다. 법원 기록, 신용평가 정보, 공적 자료를 통해 알아본 겁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고용기 씨는 5년 전에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약 8억 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어요. 하지만요? 개인회생 도중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고발당해서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몇몇 채권자들이 그를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뒤에 있었습니다. 장현숙 씨는 남편 파산 후에 다단계 판매업체에 뛰어들었다가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지금 약 3억 원 가량의 빚이 있고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그럼 그 명품 가방이나 옷은 아마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에 있는 짝퉁 시장이 유명하죠. 이제 상견례 때 고용기 씨가 왜 그렇게 주눅 들어 있었는지
장현숙 씨가 왜 그렇게 재산 이야기만 집요하게 물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윤지 씨에 관한 정보입니다. 정 소장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윤지의 신용 기록과 대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윤지 씨는 현재 4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총액이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거기에 신용카드 돌려막기까지 상당히 위험한 재정 상태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아파트 공동 명의에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아마도 그들은 대출 상환을 위해 담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고윤지 씨는 2년 전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한 남자분과 교제했었습니다. 그 남자도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었는데 결혼 직전에 파혼했다고 하네요. 파혼 이유가 뭐였대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남자분 어머니가 윤지 가족의 빚 문제를 알아내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 아들과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확실한가요? 네, 공식 기록에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법원 기록, 은행 대출 기록, 신용평가 정보, 모두 합법적인 경로로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정 소장은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제게 건넸습니다. 이 증거들로 승우를 설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승우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지, 어떻게 하면 상처 없이 진실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소장과 헤어진 후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고용기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장현숙은 신용불량자, 그리고 윤지는 2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니.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 아들과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승우는 지금 윤지에게 완전히 빠져 있어서 제 말을 믿을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승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내일 시간 될 때 잠깐 만나자.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요? 또 윤지 얘기면 안 만날래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내 인생에 관한 중요한 일이야. 엄마 믿고 한 번만 만나줘. 한참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저녁 7시에 집에 갈게요. 다음 날 집안을 정리하고 승우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증거 서류들은 서재에 잘 보관해 두었고요.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대화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녁 7시 정확히 약속 시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승우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밥 먹을래? 됐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앉아서 얘기하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내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야. 윤지와 그 가족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결정했으면 해서 그래. 또 그 얘기예요? 엄마는 윤지를 전혀 모르면서. 그래서 알아봤어. 그 말에 승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뭘 알아봤다는 거예요? 윤지 가족에 대해 조사했어. 정확한 사실만 알아본 거야. 승우의 얼굴이 순간 새빨개졌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사생활 침해라고요. 사생활 침해가 아니야.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개된 정보만 확인한 거야. 승우야, 넌 윤지 가족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니? 무슨 상황이요?
고용기 씨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장현숙 씨는 신용불량자야. 윤지도 2억이 넘는 빚이 있어. 승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놀란 듯 하면서도 뭔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건 윤지가 말했어요.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좀 어렵다고. 얼마나 어려운지는 말했니? 빚이 얼마인지? 윤지 본인의 빚은? 승우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지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승우야, 증거가 있어. 서류로 다 남아있어. 보여줄까? 보여주세요. 서재에서 서류 뭉치를 가져와 승우 앞에 펼쳤습니다. 고용기의 파산 선고문, 장현숙의 신용불량 기록, 윤지의 대출 내역.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승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특히 윤지의 신용카드 돌려막기 내역과 대출 기록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응, 다 사실이야. 정 소장님이 합법적으로 조사한 거야. 승우는 한참 동안 서류들을 넘겨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승우야, 엄마, 윤지가 저한테 말했어요. 집이 필요하다고. 공동명의 안 하면 결혼 못 한다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지가 저한테 엄마를 설득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우리 헤어져야 한다고.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니? 상견례 직후부터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자기 부모님이 아파트 공동명의 받아내라고 압박한대요. 그때는 그냥 부모님이 딸 걱정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윤지와 그 부모님은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승우는 그들의 덫에 걸린 것이고요. 승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단점을 못 볼 수 있어. 승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35살 어른이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품에서 우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난 정말 윤지를 사랑했는데. 알아, 내 아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아니야. 윤지는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제가 윤지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그건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일단 오늘은 집에서 쉬어. 그날 밤 승우는 제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같은 지붕 아래서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슬픈 상황이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윤지를 만나서 모든 걸 물어볼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윤지는 아마 변명하고 또 널 설득하려 할 거야. 걱정 마세요. 이젠 제 눈이 제대로 뜨였으니까요. 아들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승우가 윤지의 달콤한 말에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으니 윤지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날 하루 종일 승우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윤지와의 대화가 어떻게 됐는지 모든 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무렵 승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 끝냈어요. 집에 가요. 그 짧은 문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대로 승우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얼른 나가보니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모든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생기가 없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 단정하던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승우야, 어떻게 됐어? 승우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전부 사실이었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진실을 알려야 했던 제 선택이 맞았는지 순간 갈등이 되었습니다. 윤지를 만나서 그대로 물어봤어요. 처음엔 부인하더니 제가 증거를 본 걸 알고는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잠시 후 승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지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부모님이 빚더미에 앉아 있고 자기도 대출이 많다고. 그런데 윤지 말로는 그건 사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대답은? 제가 물었어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윤지가 말했으면 제가 자기를 떠났을까봐 두려웠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공동 명의를 왜 요구했는지 물었더니 승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지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빚을 갚으려고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배신감과 상실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제 가슴도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제 아들이 현실을 직시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우야, 많이 힘들지? 엄마도 내가 이런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어. 엄마가 맞았어요. 엄마 말 듣지 않고 고집부린 제가 바보였어요. 아니야, 넌 그저 사랑에 빠졌을 뿐이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승우는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35의 어른이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린 적 무릎에 상처 입고 울던 꼬마 승우와 다름없었습니다. 한참 후 승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마주한 듯한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윤지한테 말했어요. 이제 만나지 말자고. 우리 사이는 끝났다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데 윤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 저한테 이렇게 끝내면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불안해요. 윤지의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승우야, 걱정 마. 윤지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 그날 밤 아들은 제 집에서 묵어갔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지와 그 가족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가족은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회사에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요. 평소 일에 빠지지 않던 아들이 휴가를 내다니 정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집에서 멍하니
TV만 보던 승우에게 점심을 차려주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위로의 말을 건네려는 찰나 승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승우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지였습니다. 안 받을래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고 결국 승우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말소리가 작아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윤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넌 처음부터 날 속였어. 잠시 후 승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뭐,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승우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가 뭐래? 자기는 진심이었다고. 빚 문제는 있지만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엄마를 만나고 싶대요. 직접 사과하고 오해를 풀고 싶다면서. 그래, 만나볼까? 승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안 돼요. 윤지는 또 뭔가 꾸미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윤지가 포기할 타입은 아닌 것 같으니. 그래도 만나지 마세요. 저한텐 이제 끝난 일이에요. 점심을 마친 후 승우는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아들이 나간 직후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어머님, 고윤지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모든 걸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윤지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승우의 휴대폰에서 봤겠죠. 일단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승우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윤지의 문자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승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서 갈등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사실 윤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진심이었다는 말이. 승우야, 넌 아직도 윤지를 믿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윤지가 저를 정말 사랑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들의 눈에 다시 슬픔이 가득 차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얼마나 윤지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윤지의 행동은 사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그 아이는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어.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승우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장현숙이었습니다. 윤지 어머니였죠. 어떡하지? 받아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승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저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승우 씨, 저예요. 장현숙이에요. 우리 윤지가 너무 괴로워해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이제 저와 윤지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윤지가 얼마나 승우 씨를 사랑하는데 그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직접 만나서 풀어보면 어때요? 오해가 아닙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고용기 아버님의 파산, 어머님의 신용불량, 윤지의 대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현숙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애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위협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사랑이 변하나요?
승우 씨가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인 줄 몰랐네요. 이러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이세요? 우리 윤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있는 거 알죠? 게다가 결혼을 약속했으니 약혼 파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현숙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승우 씨 회사에도 연락할 수 있어요. 승우 씨가 우리 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다 알릴 거예요. 그럼 회사 생활하기 힘들어질 텐데. 이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뻔뻔한 협박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여보세요, 장현숙 씨? 저 강미자입니다. 어머, 거기 계셨어요? 네, 다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실 거면 우리도 할 말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법적 대응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기 결혼 시도 협박? 충분하지 않나요? 저희가 가진 증거들 경찰에 제출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장현숙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말투를 다시 바꿨습니다. 아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딸 생각에 흥분해서 그만. 우리 한번 만나서 차분히 이야기해봐요. 어떨까요? 지금은 만날 생각 없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승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윤지 어머니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사람은 절박해지면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야. 그날 밤 승우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첫사랑의 배신, 그리고 끝나지 않은 갈등.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승우가 나왔습니다. 전날과는 달리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회사예요.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죠.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젯밤 많이 생각했어요. 윤지와의 일은 제 인생의 쓰라린 교훈으로 삼을게요. 아들의 담담한 목소리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 현명한 결정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씀을 듣지 않고 윤지 편만 들었던 거. 아니야, 엄마도 처음부터 너무 의심했던 것 같아. 넌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을 뿐이야. 승우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근데 엄마 윤진의 가족이 이대로 물러날까요? 어제 장현숙 어머니 말로는 걱정 마. 그들은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 함부로 나올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승우의 말처럼 저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윤지 가족은 절박한 상황이었고 절박한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승우가 출근한 후 저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윤지 가족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경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원이 들어와 손님이 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고윤지라고 한다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지가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잠시 고민했습니다. 만나지 말까? 하지만 여기서 거절하면 윤지가 더 소란을 피울지도 모릅니다. 승우가 윤지의 연락을 받지 않자 그녀는 결국 저를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만나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윤지를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많이 울었나 봅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앉아요. 윤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와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 정말 승우 오빠를 사랑해요. 처음엔 제 상황을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오빠가 저를 떠날까봐. 그래서 숨겼어요.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런데 왜 공동명의를 요구했죠? 빚 갚으려고 담보대출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윤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그런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제 부모님 생각이었어요. 저는 단지 안정감을 원했을 뿐이에요. 결혼하면 그 집에서 오빠와 함께 살 텐데 제 이름이 없으면 불안했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빚이 있다는 사실을 왜 숨겼죠? 두려웠어요. 그리고 부끄러웠고요. 제 가족 상황이 너무 창피해서. 눈물을 흘리는 윤지를 보니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정말 진심이었을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과 계산이 있었습니다. 윤지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승우는 이미 결정했어요. 당신과의 관계는 끝났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저 정말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건 승우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미 신뢰가 깨졌어요.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윤지는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물 어린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다 망치신 거죠?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간질이요? 난 그저 진실을 알려준 것뿐이에요.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어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승우 오빠도 어머님도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남기고 윤지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 흘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승우에게 윤지가 찾아온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윤진의 가족이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어제 장현숙 어머니 협박도 있었고 오늘 윤지 태도를 보면 그들은 분명 뭔가 더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승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상처받은 연인이 아니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을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요. 어떻게? 전략이 필요해요, 엄마.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했듯이 우리도 작전을 써야 해요. 아들의 제안을 듣고 있자니 문득 묘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윤지 가족은 돈이 필요했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제 아파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승우야, 이런 방법은 어떨까? 저는 아들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승우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평생을 장사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좀 길렀거든. 그들이 원하는 걸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는 거야. 좋아요. 한번 해봐요. 제가 윤지에게 연락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윤지 가족의 본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만들 것입니다. 승우는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다시 생각해봤다는 듯한 어조로 말이죠. 그리고 이번 주말 제 식당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지 부모님도 함께요. 전화를 끊은 승우가 말했습니다. 윤지가 좋아했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제가 엄마를 설득했다고 하니까 금방 믿더라고요. 이제 함정을 준비할 시간이야. 모든 것이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을 위해. 승우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상황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지 가족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밝혀낼 것입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식당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주방장에게 오늘 저녁 특별 손님이 온다고 미리 얘기해 두었거든요. 식당 안쪽 가장 조용한 방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결전의 날이었으니까요. 아침부터 승우와 함께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우리의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윤지 가족에게 마치 제가 마음을 받고 아파트 공동 명의를 해줄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게 만든 다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녹음기는 제대로 준비됐지? 네, 새 거로 샀어요. 배터리도 충분하고 음질도 좋아요. 좋아. 그럼 자리 배치는? 식당 방 구석에 녹음기를 숨길 위치를 정했습니다. 또한 승우의 휴대폰으로도 몰래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죠. 승우야, 오늘 내가 할 역할 기억하지? 네, 엄마가 공동 명의에 동의했다고 하면서 윤진애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만들고. 그래,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야 해.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승우는 연기에 소질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면 금방 들통났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눈이 완전히 뜨였으니까요. 오후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정 소장에게도 연락해 오늘 저녁 상황에 대비해 달라고 부탁했죠. 만약 윤지 가족이 과격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정 소장님,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식당으로 와주세요. 멀리서 지켜봐 주시면 돼요. 정 소장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에 대기하겠다고 했죠. 저녁 6시 식당은 평소와 같이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약한 방은 조용했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녹음기는 방 구석 화분 뒤에 숨겨놓았고 CCTV도 확인했습니다. 승우야, 긴장돼?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젠 윤지에게 속지 않을 거예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이 멀어 있는 연인이 아니라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성인 남성의 눈빛이었죠.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첫사랑의 순수함이 이렇게 깨지다니. 6시 30분 미리 준비한 특별 요리들이 주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한우 등심과 갈비, 전복과 해산물을 곁들인 특별 코스였습니다. 마치 축하 자리인 것처럼 푸짐하게 준비했죠. 윤진애가 오면 처음엔 친절하게 대해 그들이 마음을 완전히 열고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녁 7시가 되자 드디어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윤지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장현숙과 고용기가 뒤따랐습니다. 윤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고 장현숙도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용기는 여전히 주눅든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윤지와 장현숙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함께 경계심이 엿보였습니다. 저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의심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들의 욕심이 의심을 이겨냈나 봅니다. 저희가 마련한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윤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저희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이 기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기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 우리 승우가 정말 윤지 씨를 좋아하더라고. 애비 없이 아들 키우느라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장현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나 자식 걱정은 하는 법이죠. 우리도 딸 걱정에 그랬던 거예요. 음식이 차려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승우가 계획대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희가 송파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엄마가 마음을 바꾸셨다고 했더니 윤지와 장현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긴장으로 가득 찼죠. 아, 그래요?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그래, 생각해보니 요즘 세상은 다르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공동 명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구식으로 생각했나 싶었지. 윤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현숙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늑대 같았죠. 아이고, 사부인. 역시 이해심이 넓으시네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동 명의가 서로 믿음의 표시라고 할까요? 고용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빚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술을 권했더니 장현숙과 고용기는 경계심을 풀고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장현숙은 술 기운이 오르자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 윤지 아버님 사업은 이제 어떻게 되셨어요? 장현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특히 승우 씨와 윤지가 결혼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요? 장현숙은 고용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하려는 듯 했지만 술기운과 함께 점점 경계심이 풀어지면서 서서히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조금 급한 사정이 있어서요. 아파트 공동 명의가 되면 혹시 작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대출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한 3억 정도면. 그 말에 고용기가 팔꿈치로 장현숙을 쿡 찔렀습니다. 아마 너무 많은 말을 한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억이요? 그게 빚 갚는 데 필요한 돈인가요? 장현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 승우가 냉정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윤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승우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무슨 말이에요? 윤지야, 이제 그만하자. 너희 가족의 빚 문제, 내 대출 상황. 우린 다 알아. 윤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현숙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뭐 어때서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어려움은 있는 법이잖아요.
중요한 건 윤지와 승우 씨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럼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죠? 왜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죠? 그건 말문이 막힌 장현숙을 대신해 고용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하지만 윤지는 정말 승우 씨를 사랑했소. 그건 사실이요. 윤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대출받아서 빚 갚으려고 했던 거군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죠?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요. 순간 윤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픈 표정이 아니라 차갑고 냉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했으면 도와주셨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고요. 장현숙도 더 이상 친절한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빚쟁이들이 매일 쫓아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순간 제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승우는 그저 돈줄이었던 거네요? 윤지와 장현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윤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사랑? 그깟 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살아남는 게 먼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본색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죠. 승우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윤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현숙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진심이 다 드러났으니까요. 그날 저녁의 진실 폭로 이후 윤지 가족은 더 이상 저희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녹음된 증거가 그들의 입을 막았던 것이죠.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고 승우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승우는 집에만 틀어박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2주 후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승우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네?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도 많이 힘들었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윤지를 사랑했는데 그녀에겐 그저 돈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이게 다 경험이라는 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을 통해 더 성장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런 상처를 받게 해서. 엄마가 왜 미안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엄마의 그 날카로운 직감이 저를 구했어요. 그 말에 뭉클해졌습니다. 평생을 장사하며 키워온 사람 보는 눈이 제 아들을 구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승우와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널 지켜주셨나 봐.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더 현명해졌으니까 아버지도 안심하시겠죠? 묘소 앞에서 향을 피우며 우리 모자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우리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 달 후 승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주말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제 식당 일도 종종 도와주었죠. 어느 날 저녁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승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했는데 그 아파트 제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냥 엄마 이름으로 두세요. 왜? 그건 내 결혼 선물로 준비한 거였는데 저는 제 힘으로 집을 마련할래요. 그게 더 떳떳할 것 같아요. 엄마가 평생 일해서 번 재산인데 엄마가 편하게 쓰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마음은 고맙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내 것이 될 텐데. 그래도 지금은 엄마가 쓰세요. 제가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아들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들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승우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널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거야. 그래요, 엄마. 그때는 꼭 엄마 허락을 받을게요. 이번에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비록 힘든 경험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자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쓴맛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승우는 정말 좋은 여성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여운 손주들을 보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면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사랑보다도